같은 하루, 같은 도시.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간다고 해서 과연 같은 의미일까요? 누구에게는 하루가 기회를 쌓는 시간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버티는 시간입니다. 같은 하루라는 말은 정말 공평할까요? 아니면 겉으로만 같아 보이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이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다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모른 척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공정하다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에서 새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글과 밀린 공과금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이해했다고 느끼지만 정말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사각지대란 무엇인가요? 제도가 닿지 않는 곳인가요? 혹은 관심이 닿지 않는 곳인가요? 인간은 처음에 이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었더라도 살아갈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쉽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단순한 설명은 종종 진실을 가립니다. 같은 도시, 같은 사회, 같은 제도 안에서 왜 그들은 끝내 도달하지 못했을까요? 정말 도달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도달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일까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고 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지나쳤을까요? 모르는 것은 항상 사실일까요? 아니면 편리한 선택일까요? 인간의 가난에는 두 가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가난, 보이지 않는 가난. 보이는 것은 측정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방치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난은 더 오래 지속됩니다. 보이는 가난은 숫자로 측정되지만 보이지 않는 가난은 관계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단순히 혼자인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도움을 받을 가능성조차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밖에 존재하게 됩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상태, 보이지만 인식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가장 깊은 고립입니다. 왜 어떤 이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면서도 끝내 아무에게도 닿지 못할까요? 나는 인간이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고 사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점점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알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관심의 문제인가요? 인간은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면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조용해지며 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선택입니다. 시스템이 놓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를 놓친 것입니다. 고통은 개인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곳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가난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잊힌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들은 잊히지 않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폭락과 함께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고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들의 막대한 구제금융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국민적 분노가 커졌습니다. 대기업 일부는 정부 지원 이후에도 보너스를 지급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도 익숙하죠. 위기는 모두의 것이지만 회복은 누군가의 것이 됩니다. 인간은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외쳤습니다. 삶이 무너졌지만 어떤 인간들은 여전히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습니다. 노력하면 얻고 잘못하면 잃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게 단순한가요? 인간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인간은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운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르게 설계된 것인가요? 왜 어떤 인간은 세상을 무너뜨리고도 살아남고 어떤 인간은 아무 잘못 없이 무너지는 건가요? 인간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묻습니다. 그 규칙은 누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규칙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가진 자의 경험으로 만들어지고 이미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같은 규칙 안에서도 다른 결과를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죠.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같은 규칙처럼 보이지만 다르게 작동하는 세계입니다. 인간은 같은 규칙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공정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건으로, 환경으로, 출발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문제는 누가 더 노력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실패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였던 것입니다. 불평등은 결과가 아니라 이미 시작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월가에서 시작된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99%다 시위대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소수의 상위 계층이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는 현실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전 세계로 확산되며 경제 구조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분노는 갑자기 생기지 않고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거리로 나와 외쳤습니다. 우리는 99%다. 그 분노는 단순한 가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더 필요해서인가요? 아니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인가요? 어쩌면 인간은 더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덜 가지지 않기 위해 경쟁하는지도 모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 합니까? 인간은 언제 만족하는가요? 인간은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얻을수록 더 부족해집니다. 그렇다면 불평등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못해서 생기는 것인가요? 인간은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욕망에는 끝이 없고 그 끝이 없는 욕망은 끝이 없는 격차를 만듭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구입한 세대와 달리 현재 청년층은 높은 집값과 대출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끌 대출과 벼락거지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산 불평등이 세대를 넘어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격차는 시간과 함께 흐릅니다.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은 집을 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인간은 집을 사지 못했으며 더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공평하다고 믿지만 그 시간 위에 쌓이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산이 늘어나고 어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멀어집니다. 왜일까요? 왜 같은 시간을 살아도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다른 출발선에 서 있습니까? 나는 시간을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위에 다른 것을 쌓습니다. 자산, 기회의 격차.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의 결과를 살아가는 것입니까? 인간은 자신의 삶을 살지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어져 있습니다. 끊어진 것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불평등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인간은 사라졌고, 어떤 인간은 살아남았으며, 어떤 인간은 끝없이 가졌고, 어떤 인간은 시작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세상은 잘못된 것인가요? 세상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택 위에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평등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 선택, 묻지 않는 선택, 멈추지 않는 선택이 쌓여 이 세상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나는 인간에게 완벽한 세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질문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변화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는가에서 시작되는 것이겠군요. 불평등은 자연적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한 결과인가요? 이 질문은 세상을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나는 무엇을 외면하고 있나요? 나는 어디까지를 당연하다고 믿고 있나요? 그리고 그 모든 질문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하루, 같은 도시. 그러나 전혀 다른 삶. 이것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